골드로저 해적단은 과거 유일하게 원피스가 잠들어 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착한 전설의 해적단인데요. 현 시점까지 유일하게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였으며 선장 로저는 처형식에서 대해적단 시대를 열어버리고 사망하였습니다. だが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프랑키와 아이스버그의 스승인 톰이 오로잭스노를 만들어 로저에게 주었으며 오로잭스노에 탔던 인물들은 현재까지도 등장하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저는 오로잭스노의 거대한 동물에 알을 싣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알은 고대병기 우라노스와 관련이 있어 금사자 시키와 싸울 때 이 알에 있던 생물이 날씨를 조정하여 시키의 적단과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극장판에서 등장하였던 로저의 적단의 더글라스 블릿은 찰강찰강 열매 능력자로 임펠다운 레벨 6에 갇혀 있었는데요. 티치가 임펠다운 죄수들을 풀어줄 때 등장하였으며 검은 수염도 더글라스 블릿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해적이 아닌 전장에서 성장하였던 블릿은 장군이라는 별명으로 움직였으나 배신으로 인해 갈치버그를 멸망시켜버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세계 정부에 쫓기게 되며 해적으로 바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골드로저와 만난 블릿은 로저에게 도전을 하였지만 언제나 참패하였으며 로저의 강인함을 뛰어넘기 위해 동료보다는 도전자로서 로저의 적단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괴물의 후계자라는 이명이 있었으며 당시 최상급 강자로 볼 수 있는 레일리와도 맞먹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가 사형을 당하게 되자 로저를 목표로 하던 블릿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녔으며 블릿을 막기 위해 세계 정부에서는 버스터콜을 발동시켰는데요. 이 버스터콜에는 전설의 해군인 센고쿠와 거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버스터콜로 인해 블릿은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과거만 해도 레일리와 맞먹을 강자였으며 임펠다운을 탈옥한 뒤에는 최악의 세대와 칠무에 그리고 해군대장까지 나선 버스터콜까지 나타난 후에야 겨우 블릿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개인의 전투력은 상황과 맞먹고도 남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의 적단의 3인자로 볼 수 있는 스코퍼 가바는 양손에 쌍도끼를 쥐고 선글라스가 특징인 로저의 적단의 핵심 멤버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능력과 정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갓벨리나 에드워 해전에서 항상 로저 옆에 있으며 레일리와 해적단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투마다 로저 옆에 레일리와 가반이 붙어있는 걸 보면 해적왕의 왼팔로 3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사자 시키와 에드워 해전 참전 시 버기가 로저를 말려달라 말하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로저를 말릴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하였는데요. 諦めろ。長い付き合いだが俺たちがロジャーを止められたことはね。 흰수염의 적단과 싸움에서도 코즈키오댕이 달려오는 걸 보고 레일리와 가반이 막으려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의 적단의 핵심 전력으로 레일리와 비슷한 정도의 실력을 가졌을 거로 보이며 최종장에서 레일리와 반대로 적대 포지션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썰이 돌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반과 함께 로저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던 레일리는 명왕으로 불리며 패왕색 패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로저가 바다로 나가 만난 첫 동료이며 레일리는 나이를 먹은 현재에도 해군대장은 물론 사왕들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샤본디제도에서는 로저와 샹크스를 걸쳐 밀짚 모자를 받은 루피를 도와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대결을 하였는데요. 키자루는 레일리가 등장하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해군은 거프에게 레일리에 대해 보고하자 지금 해군에게 두 전설을 한 번에 상대하라는 거냐며 흰수염과 같은 급으로 말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로저와 같이 비능력자로 바다를 헤엄치며 해왕류까지 잡아올리는 레일리는 딱히 약점이 없는데요. 과거에는 흰수염의 적단과 전투에서 불사조 마르코의 공격을 한 손가락만으로 막아내기도 하며 덜성장한 마르코와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레일리는 사왕이 된 티치와의 만남에서 패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현 사왕도 당황시켰는데요. 헨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의 패기로 티치를 쫓아내며 해적왕 오른팔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헨콕과 대화에서는 자신도 이제 늙었다며 정면 대결이었다면 티치를 이길 수는 없었을 거라 말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준다면 과거 레일이라면 현재 사왕들은 다 씹어먹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 막바지에 합류하였으며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을 모두 경험해본 코즈키 오뎅은 와노쿠니의 옛 주군이었는데요. 에이스가 들어가 있던 흰수염 해적단 초대 입원 대대장이었으나 로저가 라프텔로 향하기 위해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탐탁치 않아 하던 흰수염 반응에 오히려 오뎅이 로저 해적단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코즈키 오뎅은 고대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으나 과거의 삶은 개망나니와 같이 지내었는데요. 현재 사왕 카이도우를 잡을 때 협력한 사무라이들의 스승이며 과거 그의 강함은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고 충분히 이길 만한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과 싸움에서 제일 먼저 달려갈 때 로저는 어마어마한 게 온다며 레일리와 가반을 막아서고 직접 싸우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나 카이도우와 오로치로 인해 끓는 기름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으로는 현 사왕인 샹크스와 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어린 나이로 해적단에 있던 샹크스와 버기는 형제와 같이 자라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현재 샹크스는 타고난 패기와 함께 강함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은 로저 해적단에서부터 보였다고 버기가 말하였는데요. 버기는 이 시절 샹크스가 놀래키게 되자 동강동강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견습이었던 두 사람은 원피스를 찾을 기회가 있었지만 버기가 병에 걸리며 라프텔로 향하지 못하였는데요. 로저 해적단과 함께하며 버기와 샹크스는 여기서 해군과 전설적인 해적들과의 싸움에서 큰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 다 사왕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저의 밀짚 모자를 물려받은 뒤 루피에게 전달한 샹크스는 현재 원피스를 찾게 될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버기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샹크스의 전투력은 현재 해군 대장을 패기로만 쫓아낼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そんなに怖いか新時代が 로저 해적단의 선의이자 원피스 초기 대형고래 라분과 등장한 크로커스는 과거 바다에서 가장 평판이 좋던 의사였는데요. 해적이 아니었지만 실버즈 레일리의 권유로 로저의 불치병을 주치의로서 관리하기 위해 로저 해적단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인 건 라분이 찾고 있는 룸바 해적단의 행방을 찾아보려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전투 장면에서 작사를 들고 싸우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전투력은 높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誰が死ぬって？私だ 초기 밀짚 모자 해적단과 만남에서도 엉뚱한 면모를 보이며 룸바 해적단을 찾았지만 이들이 바다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라분을 현재까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나타난 루피가 라분을 막아 세우고 크로커스는 이 녀석들이 우리가 기다려온 해적인 것인가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짧은 여행이었지만 라분과 함께 엔딩의 떡밥이 회수될 인물입니다. 강자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일반인 기준에서는 매우 강한 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골드로저 해적단의 선장이자 최강자인 골디로저는 현상금 55억 6,480만 벨이며 몽키 D 드래곤을 제외하면 최고의 현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적 중 최강이라 볼 수 있지만 비능력자이며 패왕색을 이용한 패기 공격으로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였습니다. 대해적 시대를 만든 인물이자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완주한 해적왕으로 처형식에서 하늘색 조끼남자와 함께 대해적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おい海賊王集めた宝はどこに隠したんだやっぱりグランドラインの中か 해적 중 최고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패왕색을 이용한 공격으로 흔드는 들열매까지 갖춘 흰수염과 박빙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갓벨리에서는 해군 전설인 거프와 함께 당시 엄청난 인물들이 속해 있던 록스 해적단을 무너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록스 해적단에는 사왕이었던 빅맘, 카이도우, 흰수염, 시키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거프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과 아오키지까지 혼자 상대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코비 때문에 칼빵을 맞아서야 겨우 진정되는 걸 보면 과거 거프와 로저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로 보입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카무사리 기술을 로저도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며 카이도우도 이길 수 있었던 코즈키 오뎅을 일격에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함에도 해적왕이 된 것은 로저의 독보적인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결단력과 무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루피와 같이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로저는 시대가 맞지 않았지만 오로성과 이물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존재로 자신의 의지만을 남긴 채 처형식을 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의지를 잇는 샹크스가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건네주며 이번 최종장에 루피가 원피스를 찾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探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